안녕하세요. 저는 막 경기도에 자리를 잡고 생활을 시작한 20대 남자입니다. 저는 1년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흥미가 없던 대학도 복학하지 않은 채 집에서 지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백수였습니다.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의미 없는 대학을 복학해 시간을 버리는 건 아깝게 느껴져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핑계로 현실을 보지 못했던 바보였죠. 정말 길게 느껴졌던 군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가기 전 터미널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고모댁에 모여 있다며 그곳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예전부터 함께 여행도 많이 가고 모임도 많이 하던 고모댁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축하 포티를 해주려나 보다 하며 집 주변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약속 때문에 짜증 아닌 짜증을 내며 고모댁으로 향했습니다. 고모댁에 도착하니 부모님과 친척들이 고생했다며 저의 저녁을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축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친구를 만나야 하니 카드나 달라고 짜증을 내었었죠. 어머니는 이야기를 좀 하고 가라며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우선 앉아서 친척들과 부모님과 건성건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 피부가 생각보다 까맣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막 군 생활을 끝내고 나온 저보다 말이죠. 저는 아버지에게 골프 좀 그만 치라며 핀잔을 줬고 아버지는 웃으며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골프를 치러 해외도 많이 나가셨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고모는 저에게 앞으로 뭘 할 거냐며 대학 복학을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 복학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쉬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준비할 거라고 말했죠. 고모는 그래도 대학은 졸업하라고 말했지만 군대를 전역하고 미친 듯이 놀고 싶었던 저는 1년 정도 쉬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아버지는 서울에 집을 마련해 줄 테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그런 말에 어머니와 고모가 나무를 하셨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잘 찾아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늘 독립을 꿈꾸던 저는 그 말에 신이 나서 어머니나 고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어머니는 집이 수리 공사 중이니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자고 말하시면서 짐은 대충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화려한 서울 생활을 꿈꾸며 대충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꿈에 그리던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카드로 서울 생활을 즐기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카드가 연체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홧김에 카톡으로 부모님에게 가슴 아픈 소리만 잔뜩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고모가 준 용돈으로 똑같이 생각 없이 놀면서 지내던 중에 고모와 고모부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막 입대하고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져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재산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셨다고 하고 지금 고모 집에서 지내고 있고 계속해서 빚은 갚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고모에게 괜히 농담하지 말라며 그 일들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고모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그냥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모는 울면서 어머니는 마트에서 캐시어로 일한다고
아버지는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저는 철없이 지내온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돌이켜보았습니다. 망나니처럼 술과 친구들, 여자에 빠져 살았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이자 고모부는 조용히 쪽지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그곳에는 두 분이 일하시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모는 하나뿐인 자식인데 기죽어 살게 하기 싫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고모와 헤어지고 바로 어머니가 일하신다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열심히 계산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나온 저는 마트 앞에 있는 주차장 정원에 주저앉았습니다. 항상 곱게만 보이던 어머니가, 일이란 건 자기 기억 속에서 해본 적이 없는 어머니가 빨간색 조끼를 입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걱정이 되어서 바로 아버지가 계신다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희미하게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먼지가 가득한 옷을 입으신 채 그 더운 태양볕에서 벽돌들을 쌓아 올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피부는 더욱 그을려 있었고 예전에 그렇게 크고 당당하던 저희 아버지는 참 많이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뭐에 홀린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결심하신 듯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허름한 포장마차에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저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던지시고는 더 나을 말들을 소주와 함께 삼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앞에 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골프채를 잡던 손으로 이제는 벽돌을 만지시는 아버지에게, 남들 눈이 무서워 지방까지 오셔서 혼자 일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못난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따라주신 소주잔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소주잔이 흐릿해짐과 동시에 그냥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포장마차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라고 담담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허름한 모텔에서 밤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아버지는 저에게 10,000원짜리 5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기죽지 말고 살으라고 말하시곤 뒤돌아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과 아버지가 쥐어주신 그 50,000원짜리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그 뒷모습은 제 뇌리에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합니다. 경기도의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아버지라는 무게를 저는 아들로서 느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땀들 속에서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합니다. 제 지갑에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받은 50,000원이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그 돈은 아마 평생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무게를
조금은 함께 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